여러분, 저 이사했어요! 드디어 이사를 했다. 진짜 속이 다 시원하고, 이제 좀 한숨 살 것 같아요. 진짜. 너무 힘들었다. 이사 때문에 너무 마음 썩었다. 일단, 저는, 똑같은 성수동으로 이사를 했고, 그리고 전세 연장 안 했습니다. 그냥 월세로 들어왔고요. 뭐 많이 비싸지 않은 정말 저렴한 말도 안 되는 성수동의 월세로는 말도 안 되는 집을 찾아가지고 컨디션도 좋아가지고 바로 계약하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, 전세 연장 안 한 이유, 그리고 중기청 받으시려는 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점,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사하면서 컨설팅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중기청 제가 연장 안 한 이유, 빠밤. 그렇게 좋은 전세 대출을 왜 연장을 안 했느냐. 일단 저의 판단 미스. 여러분, 중기청을 하실 분들은 꼭 100% 말고 80%로 하셔라. 연장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. 그 집에서 문제없이 연장을 하게 된다면 오케이, 완전 럭키. 근데 그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목적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. 정말 어려워요. 진짜 어렵고,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제가 이제 이번에 연장 안 한 이유가 사실 이게 단데, 일단 목적물이 없어요. 물건 자체가 없고, 제가 좀 많이 좀 마상을 입었던 건, 중기청으로 찾는다, 그리고 100%다 라고 했을 때 중개인 분들의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중기청은 없어요. 100%는 없어요. 없어요. 그냥 없어요. 아니 그냥 없어요. 이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, 정말 가는 곳마다 막 5군데, 6군데, 7군데를 가는데 전부 다 없다고 하시니까 가뜩이나 좀 날짜는 촉박하게 다가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80%는 목적물이 100%보다 상대적으로 많거든요. 그래서 조금 바깥으로 빠지거나 조금 뭐 조건들을 내려놓거나 하면은 80%는 물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에 훨씬 더 용이하고, 혹시 내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이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80%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. 이게 80%보다 100% 물건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, 대출을 나오는 대출의 심사 기준이 좀 달라요.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물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. 여기는 대출을 받을 사람, 대출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봐요. 그래서 100% 물건을 대출을 받으려면 선세입자 선순위 보증금, 그러니까 저보다 일찍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, 그런 분들의 보증금이 뭐 60%를 넘으면 안 되고 80%를 그리고 내가 받는 보증금 대출 합쳐서 공시지가의 80%를 넘으면 안 되고, 뭐 이런 기준들이 까다롭고, 또 집주인분이 상환을 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%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제가 지금 살던 집, 그리고 이사 갈 집에,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 가는 날짜가 동일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분이 1억이라는 돈을 호주머니에 쥐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, 이 돈은 이분도 없던 돈이야. 받아야 돼. 전세 그 집에서 받아야 돼. 근데 이 돈을 받고 보내는 그 날짜가 동일해야 되는데, 제가 살던 그 집주인분은 언제일지 모른다고 하셨어요. 2월 중순이 될지 2월 말일이 될지 모른다. 나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다. 그래서 아니 그럼 저도 이사갈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전세로 사시는 분들 다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문제가, 제가 한번 100% 되는 물건을 찾았는데, 제가 이 날짜에 상환이 가능할까요? 했더니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
전세 구조의 시스템이 이분이 이 은행에 돈을 보내주면 여기서 이사갈 집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 모든 일,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이사까지 가야 되는 그 모든 3스텝 3박자가 하루 만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, 기존 세입자분께서 그거를 맞춰주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물건을 하나를 포기를 하고 찾아보는데 너무 없어서 그냥 월세로 가게 되었습니다. 청을 제가 구했을 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서 중기청 집 구하는 거를 좀 팁을 드리면,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 거, 그리고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지상층은 절대 포기를 못했어요. 그때 1층 말고 2층 이상,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반지하 살고 막 이러면 좀 무서우니까 꼭 나는 지상층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었고, 그래서 3층으로 갔었고요. 너무 구석지지 않았으면, 역에서 그래도 도보로 한 7분 안에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거 평수, 전 좀 작아도 괜찮았어요.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어도 된다. 서울 어디여도 상관없어 였어요. 기름역, 회기역, 신림역,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어. 중기청 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운 좋게 여기를 들어온 거고, 지금은 이런 조건들을 조금 바꾸고 성수동에서 살고 싶은데 삐리삐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기청을 포기를 하게 된 건데, 까치산, 양천향교 이런 쪽에는 중기청 명을 좀 있거든요. 제가 보긴 했었어요. 근데 좀 너무 서울 중심부랑 많이 벗어나서 거기를 안 갔던 거고요. 일단 부동산 발품 무조건 많이 팔기, 그리고 자기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, 저는 중기청 되면 다 상관없어요 라든지, 저는 중기청 되고 지상층이면 다 상관없어요 라든지, 저는 옵션 없어도 괜찮아요 라든지, 이런 조건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 좀 구하기가, 중개인분들도 그런 걸 반영해서 집을 알아봐 주시기가 편하실 거고, 또 네이버 그리고 피터팬, 다방, 직방 다 확인해 보세요. 그 융자금 없음이라고 뜨는 거, 그거 확인을 해서 담당 부동산 중개인분한테 좀 말씀을 잘 해보면 커넥션들이 있어. 부동산 중개인 분들의 커넥션들이 있고, 그리고 또 그 중개인분이 한 집주인하고 오래 거래를 좀 하셨던 분은 또 친해. 그럼 그런 분들이 말씀을 좀 잘 하면 좀 안 해주신다고 하셨던 분도 해주신다고 하기도 하고, 부동산 중개인 분들한테도 좀 너무 깍쟁이처럼 하지 말고 살갑게, 중개인 분들한테 융자금 없다고 하던데, 여기 융자금이 없던데 중기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아시잖아요, 서울에서 와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, 따님분 계세요? 막 이러면서 괜히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좀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보시면은 전화를 주시기도 하시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막 작은 거, 좀 제가 여러 번 갔던 부동산이라고 하면 비타오백 같은 거 좀 가져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어쨌든 집을 못 구해서 아쉬운 건 저니까. 그리고 집도 구했어. 가계약금도 걸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은행에 가심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. 이 은행 구하는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.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. 중기청은 뭐다? 멘탈 싸움이다. 중기청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점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서 역삼, 선릉, 선정릉 이쪽으로 해서 은행을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거의 한 10군데를 돌아다녀서 중기청을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얘가 어떤 은행에서는 저희는 100%는 안 해요, 80%만 해요 이러고 진짜 문전박대 당한 적도 있고, 어떤 곳에서는 80%를 하기는 하는데요, 가심사랑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모호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중기청이라는 대출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행원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어떤 행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이 착착착착 순차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, 어떤 행원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불안한데 이거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은행도 여러 군데 좀 돌아다녀 보시고, 내가 이분은 중기청을 많이 아시는 것 같다, 실행을 많이 해보신 분 같다,
혹은 실행을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해주시는 것 같다 하는 분과 대출을 실행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. 은행이 진짜 멘탈이 좀 나가요. 왜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행원분들께 나라에서 정한 조건은 이건데요. 우리 은행에서 땡땡 은행에서 이걸 대출 받는 분들에 대해서 심사 자격을 다시 조회를 합니다. 뭐 이러시는 은행도 있었고요. 근데 매뉴얼이 조금 다르고 지점마다 그리고 행원분마다 좀 말씀하시는 것도 좀 달랐어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,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협조적인 대출을 많이 중기청을 해보신 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진짜 이 대출, 중기청 대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.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가구에 100%로 들어갔으니까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공시지가 60%를 넘으면 안 되고 나까지 포함했을 때 나의 1억을 넣었을 때 80%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행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었고 목적물 변경도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100%도 그냥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아보다 하니까 그래요, 그거 60% 넘으면 되고 이거 하면 80%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 하면 되겠네요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 만나서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차서 이제 대출을 진행했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잘 아는 행원분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녀야 한다. 그래서 결국에는 한 7번째 찾아갔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. 좋은 행원분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출이라는 게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. 근데 대출 상품은 워낙에 많은데 이 중기청이라고 하는 대출 자체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은행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파이인 것 같아요.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대출에서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적고 그러니까 좀 은행에서 그렇게 우호적이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가 이 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은행을 찾는 것 그리고 좋은 회원분들을 만나는 것 그러려면 뭐다? 발품이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 중기청 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중기청 대출 너무 좋은 대출 맞고요. 사회초년생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정말 유용한 대출 맞죠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도 월세로 오게 됐고 퇴거하는 날은 뭐 크게 큰 상환하는 거 큰 절차 없더라고요. 그냥 제가 국민은행에서 받아서 국민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한다면서요? 국민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상환을 하려고 한다.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하나를 보내주세요. 계좌번호 여기로 그 집주인분 이름 가로 이현주 제가 살고 있는 이름 쓰고 그거를 보내드리면 그 집주인분이 100%니까 집주인분이 보내주시면 그걸 상환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뭐 은행 갈 필요도 없었고 그냥 전화 한 2통만 하면 끝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상환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그 정리 컨설팅을 받았어요. 제가 이제 이사를 할 때 보니까 포장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3층에서 3층 가는데 80만 원씩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80만 원?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80만 원 막 어떤 분은 90만 원 막 이렇게 70만 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좀 오반데? 하고 찾아보다가 그냥 반포장으로 제가 포장해서 운달만 해주시는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를 부르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정리 컨설팅을 했습니다. 짠! 이거 계약서고 24만 5,800원이 들었어요. 총! 이렇게 따지면 제가 운송하는데 한 45만 원 정도 들었고 정리 컨설팅 하는데 25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포장이사보다 훨씬 적었거든요. 물론 그 전에 저 혼자 짐을
싸야 해서 좀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결과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이사였던 부분이 뭐냐면 오셔서 모든 짐을 다 뜯어서 정리를 다 해주시는데 그 서랍 곳곳에 이 물건은 이 물건끼리 있는 게 관리가 편하고 이 물건은 이 물건끼리 있는 게 관리가 편하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편하고 옷은 이렇게 계시고 옷 정리는 이렇게 하시고 뭐 속옷 정리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걸 전부 다 진짜 컨설팅을 해주세요. 제가 혼자 했더라면 아마 회사 다니면서 하고 이러면 한 달 걸렸을 거예요 진짜. 근데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6시간 만에 진짜 난장판이던 집을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하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제가 옷을 어떻게 갤지 어떻게 정리할지 내 물건들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넣을지 제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정말 없는 사람이어서 제 2022년 목표가 정리 잘하기였거든요. 근데 그거를 다 쫙 한번 골자를 만들어주고 가세요. 건축물에도 뼈대가 잘 세워져 있어야 튼튼하잖아요. 그 정리 뼈대를 다 세워놓고 가주셔서 저도 이게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서 막 널브러져 있던 그런 물건들 있죠. 그런 걸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이사한 지 그래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뼈대 모양새를 갖추고 제가 자취하고 혼자 살았던 그 시간 중에 제일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들도 포장이사 하실 바에는 그 정리 컨설팅 받으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. 가구도 심지어는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단 이렇게 배치하는 게 낫다.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넓어 보인다.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가셔서 포장 이사를 안 하고 정리 컨설팅을 맡겼던 게 저는 진짜 베스트한 선택이었다. 혼자 그거 회사 다니면서 짐 풀고 그랬을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. 정리하는 수납함들을 다 사오시거든요. 근데 그 수납함에 뭘 샀고 무슨 수납함을 샀고 무슨 통을 샀고 이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오셔서 영수증을 저한테 딱 주세요. 그거 딱 실비만 받는 거예요.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됐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배워야 되니까 같이 정리를 해서 6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한 줄 요약. 중기청은 80%로 받자.